안녕하세요. 페툴리 고양이 생활편의 이항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 제2편 길고양이와의 공존에 대해서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는 길고양이의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길고양이는 이제 길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고양이고요. 아무래도 도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먹이나 물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낼 곳 등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이런 도시화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행동들이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요. 각종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학대 같은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나 분양, 유기동물 보호소에 신고하는 일, 또 포획 및 살상, 급식 TNR 등등 굉장히 많은 방법이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구조 및 분양,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에 연락하는 거, 그리고 포획 및 살상은 효과가 적고 또 이런 취지에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급식과 함께 TNR을 시행하는 것이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 및 분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방법이죠. 이 수많은 고양이들을 다 구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길고양이가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을 했을 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양이들도 꽤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진짜 아기 고양이가 어미를 잃었을 때라든지 그런 품종묘가 버려져서 길고양이가 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힘든 경우인 것 같고요. 또 유기동물 보호소에 연락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길에서 태어나서 이제 주인이 없이 살아가는 고양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된 유기묘랑은 달라요. 이 길고양이는 길 자체에서 태어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길이 삶의 터전이고요. 단지 이 환경이 열악할 뿐이죠.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는 말 그대로 유기된 동물,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길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포획하고 살상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은 일단은 굉장히 비인도적이죠.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도 이 포획 및 살상이라는 방법은 효과가 없는 방법입니다. 이게 진공효과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고양이가 영역동물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의 길고양이를 만약에 다 전부 잡아서 잡아들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동네에서 영역을 넓혀서 다른 고양이들이 그 지역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개체수는 줄지 않고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러한 효과를 이제 진공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냉정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실 무차별적인 포획 및 살상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이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에 급식과 함께 TNR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이제 적당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식에 대해서 볼게요.
급식은 다들 그냥 아시는 그대로의 의미예요. 이제 고양이에게 장기적으로 이제 밥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고양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선한 급식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먹이를 구할 일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든지 음식을 훔친다든지 하는 우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나 사람 모두 이제 그러니까 위생적이게 되겠죠. 고양이는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사람도 이제 쓰레기 봉투 같은 게 뜯어졌을 때 나오는 그런 위생 문제가 좀 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급식을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먼저 고양이용 사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용 사료랑 같이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신선한 물을 구하기가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강이라든지 시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겠지만, 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도시는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일회용 그릇보다는 플라스틱이나 자기 그릇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일회용 그릇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같아 보이죠. 그래서 거기다 밥을 주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쓰레기로 오인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버릴 수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위생적인 문제가 크고요. 플라스틱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그릇이 조금 더 이제 특히 물을 줄 때 아무래도 신선함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급식은 고양이용 사료나 이제 주식용 캔 같은 것을 주시면 됩니다. 사람 음식을 가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뭘 먹다가 남았는데 생선 뼈다귀라든지 이런 우유 같은 거는 혹시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불쌍한 마음에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 음식은 고양이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맛을 들리면 또 이제 쓰레기 봉투를 또 뜯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음식은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급식만 하면 고양이 개체수가 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TNR과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TNR이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었죠. Trap Neuter 그리고 Return의 약자를 모아서 만든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획 중성화 그리고 제자리 방사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노란 박스 같이 생긴 덫이 있어요. TNR을 신청을 하시면 그 덫을 이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들이 먹이를 갖다 놓으면 이제 그 먹이를 먹으러 덫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고양이가 이제 잡히면 지정된 TNR 지정 동물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고양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회복을 한 후에 이제 고양이 귀 끝을 잘라요. 이 귀 고양이가 TNR을 했다는 표시인데요. 0.9cm 정도 왼쪽 귀를 자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리에 방사를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제자리 방사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양이가 영역동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어떤 영역을 지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그 영역을 넓힐 때 이제 다른 고양이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사는 동물인데, 아무래도 다른 곳에 방사를 하게 되면 고양이는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완전 생뚱맞은 곳에서 풀려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동안 살던 곳에서 자기가 먹이를 구했던 방법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낯선 고양이들 뿐이니까 또 외톨이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리 방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살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TNR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TNR은 개체수 증가를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중성화를 하다 보니까 발전기 때 소음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북미, 대만, 일본 등 각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TNR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청이나 시청 등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 문의를 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 콜센터에 연락을 해도 TNR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카라라는 단체에서는 지금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TNR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케어테이커는 이제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제 길고양이들 급식하고 TNR을 해주는 분들을 케어테이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TNR을 할 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TNR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한여름과 한겨울입니다. 이때는 상처가 덧나기 쉽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TNR을 시행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픈 고양이, 임신한 고양이 또는 가출산한 고양이, 또 6개월 이하의 어린 고양이는 TNR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픈 고양이의 경우에는 아픈데 또 다른 수술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임신한 고양이도 중성화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출산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다 TNR을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양이가 새끼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이 고양이가 출산한 걸 아는 경우에는 시행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 고양이, 아직 중성화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TNR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길고양이들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면서 급식과 TNR이 이제 길고양이와 우리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급식이나 TN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정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선뜻 시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특히 요즘 겨울이라서 많이 춥죠.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모닝노크입니다. 모닝노크라는 캠페인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노크를 해서 혹시 엔진이 있는 곳에 고양이가 들어갔으면 고양이를 빨리 나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고양이가 겨울에 춥다 보니까 따뜻한 곳을 찾는데 그게 이제 자동차 본네트 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4단계로 시행이 되는데요. 먼저 보면은 글씨가 조금 안 보이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동차를 타기 전에 본네트를 여러 번 두드립니다. 이제 노크를 하듯이 콩콩콩콩 두드리면 고양이가 만약에 있으면 이제 놀래서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차 문을 닫을 때 일부러 크게 닫는다예요. 고양이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일부러 소리를 내서 닫아서 이제 고양이야 나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차에 타면 좌석에서 크게 발을 구른다예요. 고양이에게 역시나 알려주는 의미예요. 발을 굴러서 빨리 나와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경적을 울리는 것입니다. 경적을 울리면 놀래서 빨리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겨울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를 살리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차가 있으시다면 이런 모닝노크를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차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다른 차들 차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나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해보면 굉장히 길고양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길고양이 현황과 길고양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급식과 TNR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모닝노크라는 캠페인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이 영상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펫톨릭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꾹 누르시면 보다 빠르게 펫톨릭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양이었습니다. 뿅!